바로 북한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맹비난하고 있다는 뉴스를 지금 털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가짜뉴스 차원도 아니고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건데요. 뭐 세탁기를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파쇄해버리겠다고 하는데 전 너무 놀랐습니다. 북한이요. 우리 뉴스를 이렇게 잘 보고 반응을 팍팍 보이고 있는데요. 자, 두 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북한이 정확하게 어떤 말로써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를 비난했는지 이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세요. 예, 거의 욕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산될 적폐 세력이라고 하면서 누가요? 우리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과 홍준표를 보고 네. 북한이 청산될 적폐 세력이라고 하면서 그 욕설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역시 변할 수 없는 개누리당. 세탁 정도가 아니라 아예 파쇄해버려야 할 적폐당. 저기 새누리당은 우리 아니고 딴 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옛날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것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발음이 잘 안 되던데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으니 해괴한 세탁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괴하다는 말은 우리 기괴하다는 말은 써도 해괴는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잘 안 쓰죠. 예. 근데 그걸 왜 해괴한 세탁기라고 해요? 왜 이번에 우리 그 홍준표 후보께서 네. 그 과거에 잘못된 것을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네. 세탁기에 다 넣어서 돌려버리겠다라고 해서 네. 이번에 히트를 크게 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대선 후보 연설할 때도 그 세탁기가 직접 나와가지고 그 세탁기에 현재 잘못되어 있는 것들 뭐 친북 세력, 종북 세력 이런 다 집어넣어서 깨끗하게 빨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오로지 건전한 사람들만 나오는 그런까지 했었는데 아마 그걸 보고 북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적폐청산과 우리 당 후보의 홍준표 후보의 세탁기 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적폐청산과 세탁기의 차이. 윤 변호사님 면허 한번 해보시죠. 왜 그쪽으로 질문해요? 사회는 제가 보는 건데. 저는 윤 변호사님 너무 뻘쭘하게 있어서 너무 심심해 보이는 것 같아서. 걱정 마세요. 이 예. 친구 좀 있으면 폭풍 질문 들어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이 예. 답을 해주세요. 예, 예. 아, 참 이거 처음 시작부터 막 사회자를 넘봅니다. 이거 사회에 잘 넘어오는 거였습니까, 그게? 그럼요. 이러면 바로 책상 뺍니다. 우리 아. PD님이. 예,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윤 변호사님 해주세요. 네, 글쎄요. 우리 세탁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 체제를 위협하고 그다음에 제도를 좀 고쳐보자 이런 주안점이 거기에 있는 것 같고요. 문재인 후보가 적폐청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70년 적폐청산이라고 옛날 한완상 그 전 부총리가 얘기하신 거거든요. 네. 이 역사 아주 깊어요. 좀 설명이 길고 결국 뭐냐면 그 부분은 인적 천상과 약간 관련돼요. 그래서 좀 위험하고 또 하나는 범위가 모호하고 그때마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 적폐? 그럼 적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적폐네? 그럼 적폐가 되는 거예요. 기준도 없고 범위도 없어요. 이러니까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는 거고 홍준표 후보의 세탁기에 넣을 이거 적폐라고 표현 안 하지만 그거는 이제 폐습이나 그다음에 현재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친북 좌파 이런 부분들 좌파도 다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상은 존중하기 때문에 좌파 중에서도 현재 우리 남북 대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주체 세력, 주체 사상 이런 부분들을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 홍준표 후보와 우리 개누리당의 표현했지만 사실 자유한국당을 지칭한 것이죠. 그다음에 세탁기 부분을 경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힘의 우위에 의한 안보를 강조했잖아요. 옛날로 치면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보수 세력을 뭐 지원한다고 오해를 받던 이런 북한인데 지금 우리를 지금 타겟으로 삼아서 떨어뜨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홍준표 후보가 내세운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 이 안보관이 먹혔다는 거죠. 북한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적폐청산, 문재인 후보의 적폐청산은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였습니다. 왜냐고요? 아니 어쨌거나 대한민국 국민인데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아까 우리 윤 변호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기준이 애매모호한 그 적폐청산이야말로써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다 없애겠다는 거. 우리 홍준표 후보는 세탁기에 넣어서 빨아서 다시 쓰겠다. 깨끗하게 해서 쓰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 분석이 이상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희한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적폐라는 단어, 적폐. 적폐가 뭡니까? 적폐라고 하는 그 문재인 후보가 쓰는 말을 따르면 아마 제가 좀 과도할지 모르겠는데 자기를 찍어주지 않으면 다 적폐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윤 변호사님 적폐가 뭡니까? 그래서 좀 과도한데. 아니요. 실제로 진짜 이유는 이게 그 사전학적으로 안철수 후보하고 서로 적폐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갑자기 안철수 후보 쪽에서 보수표를 받으면서 갑자기 보수와 약간 연결된 모습이 보이자 바로 적폐 세력과 손잡는 안철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문제가 지금 생기지 뭐 않았습니까? 저기 뭐 악용되는 것 같은데 원래 원래 뭐예요, 적폐가? 적폐가 뭐냐면 이제 사전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쌓인 무슨 폐단 이런 거거든요. 안 좋은 것들의 저도 사전을 읽을 줄 총칭인데 압니다. 예. 근데 이게 원래 처음 나온 게 한한상 교수라는 분이 한한상 부총리가 이걸 70년 적폐청산 들어보셨죠? 네, 옛날 들어봤죠. 민주당 옛날에. 그 경선 때 많이 나왔던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70년이면 1948년부터 2008년까지 이게 70년이에요. 우리 헌정사하고 딱 맞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1948년 이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이 되고 나서 이 북한을 우리가 그 통일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미군 세력이 친일 세력이 친미 세력이 바뀌고 이 친미 세력이 그다음에 산업화 세력이 바뀌고 무슨 민주화 세력이 바뀌는 과정에서 남한의 기득권층 이분들이 그냥 다 싸잡아가지고 이게 기득권층의 이게 적폐다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계층 세력 이걸 적폐라고 그냥 모른 거예요. 그럼 윤 변호사님도 적폐네요? 저도 적폐로 들면 영광이고요. 어쨌든. 아니 적폐인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는 적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데 우리 당을 전체를 적폐로 본다든지 혹은 우리 당을 찍어주는 우리 당원까지도 적폐 세력으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아니 이때까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70년 적폐 무슨 적폐하면서 적폐 이야기를 했는데 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적폐란 단어가 이해가 안 가. 이때까지 청산하겠다고 해서 뭐가 청산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적폐란 말의 위험성이 뭐냐면 본인도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적폐라는 것은 내가 규정하기에 따라서 상대방이 정해져요. 상대가 범위가. 그런데 이분이 엊그제 TV 토론에서 나와서 국가보안법 뭐 얘기 나왔잖아요. 네. 7조 찬양고무죄가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찬양고무죄의 문제가 뭐냐면 해석이 그러니까 범위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어떤 그 이적 행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했어라고 해서 잡아놓고 옛날에 그런 악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적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셨지만 뭐 극단적으로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적폐다. 이렇게 내가 단정하는 순간에 이분은 적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악용의 소지가 있는 이런 단어나 이런 것들을 대통령 선거에서 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근데 왜 아무도 말 안 해요? 뭐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적폐 세력이 개념이 뭐냐, 어디까지를 적폐라고 보는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당원까지도 다 적폐냐? 모든 국민이라고 해서 자기 당이 아닌 쪽,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당원이자 자유한국당을 밀어주는 모든 국민들이 다 적폐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적폐 세력, 적폐, 뭐 국정농단 이 말 많이 쓰고 있는데 이때까지 계속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고치지 못했어요. 적폐가. 제가 저 두 분의 율사한테 딱 여쭤봤잖아요. 적폐가 뭡니까? 두 분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게 정의부터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정의부터 내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적폐의 정의도 못 내리면서 적폐 청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북한의 대외 언론사 우리민족끼리에서도 홍준표 후보를 또 맹비난했다면서요.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얼핏 읽었지만 역시 변할 수 없는 개누리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그 비난한 구체적인 내용은 취지는 네. 결국은 자기들의 정책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다. 그 이유는 그렇죠. 뭐냐면 우리의 그 적폐라는 거죠. 적폐당 세력. 적폐라고 몰면서 네. 자기들의 그 정책에, 자기 대남 정책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우리 정책이다 보고 있는 거죠. 아까 윤 변호사님이 얼핏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그 정책 중 가장 좋은 것은 그 전술핵을 기반으로 해서 네. 그 무장평화, 힘을 통한 기본적으로 평화 정책을 추구하고 평화 통일을 추구하지만 그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네. 지금 이미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거쳐서 6차 핵실험, 나아가서 ICBM까지 만들게 되면 네. 바로 우리나라가 즉각적인 위협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억지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억지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전술핵을 가져와서
그 핵의 균형을 가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정책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위협이 되니까 이걸 막자고 우리를 적폐세로 몰면서 네. 그래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보수 패당이 아니 아까는 적폐라고 하더니까 이번에는 보수 패당이 아무리 장깨를 부려도 민심의 강렬한 지향을 절대로 가로막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보수 패당은 누굽니까? 보수패당은 일단 그 좁게 보면 우리 자유한국당을 지칭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 뭐 적폐당 세력 여기도 또 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적폐당이 이제 보수패당 또는 적폐당. 근데 되게 고맙네요. 왜? 왜냐면 국민의당이 자기들이 네. 보수라고 했는데 예. 우리를 꼭 집어서 보수 패당이라고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보수잖아요. 국민의당은 사실 보수라고 본인들이 자칭하고 있지만 뭐 정책면이나 또 엊그제 TV 토론 나와서 안철수 후보가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또 보수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또 안보에 대한 것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고 이제 박지원 그 지금 대표께서 뭐 본인 평양 대사하겠다 이런 말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평양 대사한다는 것은 일단 남북 간에 일단 통일이 안 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정책은 어느 정도 5년 내에 통일이 될 것이다라고 온 국민이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본인이 북한 가서 통일을 대사를 한번 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 고착을 전제로 해가지고 앞으로 국정을 피겠다 이런 것뿐이 또 그런 생각뿐이 저는 안 들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과연 대북관 내지 통일관이 뭔지에 대해서 좀 그 불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당 통일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그래서 모르겠고. 이번에 북한 그 보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요즘에 그 보수의 전략적 선택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안철수를 약간 대안으로 그 가짜 보시 속아서 좀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자마자 오히려 북한 대남 방송은 안철수 후보마저도 이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시작했어요? 시작을 했습니다. 오. 네.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좀 네. 지지만 하면 다 보수 패당으로 몰아서 안 돼요. 저기 안철수 후보 당은요. 우리 보수당이 아니니까 그쪽 가지고 우리만 욕하세요. 잠깐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만 좀 헷갈리긴 하죠.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헷갈릴만 한데요. 헷갈릴만 합니다. 가만히 예. 보세요. 예. 옛날에 이게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말을 들었던 부분이 지금 오늘 논평 보니까 민주당인가 국민의당이 우리 적대적 공생관계를 해야 돼. 우리하고 민주당을. 예. 근데 적대적 공생관계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이 한한상 전 부총리예요. 네. 그게 북한 지배층하고 이 남한 내 우리 이런 전통적인 보수층을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한 이유가 선거 때마다 이용한다는 거예요. 대북의 위협 이런 상황을. 근데 지금 보면 거꾸로잖아요. 지금 보면은 선거 때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보수당을 북한 지배 세력이. 그럼 일단 예전에 적대적 공생관계는 아니랬다는 것이 입증이 된 거고 그럼 과연 누가 지금 현재 그 적대적 공생관계에 준하는 관계가 누구냐? 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를 위협해요, 북한이 지금. 우리 방송도 보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글쎄요, 저 이상하게 그래서 생긴 그래서? 제가 보기에 유 교수 앵커께서 가장 위험하신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짓말하지 마요. 우리 여기 같이 앉아 있어서 저 아니. 이상하게 이상하게 생긴 조무래기들은 누구야요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지난 방송 토론 과정에서 떼진한 색깔론, 그다음에 네. 뭐 안보 장사라고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네. 자, 그런데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요. TV 토론에서 북한에게 준 금액은 오히려 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다라고 확인해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 확인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말이 맞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틀렸죠. 한번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약 24억 7,065만 달러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43억 5,632만 달러. 그럼 이명박 정부 시절은 2억 9,703만 달러. 박근혜 정부는 8,233만 달러. 숫자가 다 지나가서 모르겠어요. 누가 제일 많이 줬어요? 당연히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럼 끝다리 다 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굵직굵직하게. 노무현 정부 44억 약 44억 불. 약 44억 불.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 약 25억 불. 김대중 시절 25억 불. 그러면 합하면 약 80억 불 좀 됩니다. 합의 80억. 그렇습니다. 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합하면 약 80억 불 좀 되고요. 네. 근데 이명박 정부 시절은 약 3억 불이 불과하고 네. 박근혜 정부는 다 합쳐도 1억 불도 안 됩니다. 잠깐만요. 80억 불 대 4억 불이에요? 그렇죠. 아니 윤 변호사님 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그 문재인 후보께서 언급한 그 수치는 네.
2010년 통일부에서 발표한 수치인데 네. 그 수치는 이제 교역하는 거하고 위탁 가공 이런 거 뺀 거예요. 뺀 나머지 수치만 언급을 하신 거고. 네. 근데 그 2010년도에 그 다른 정부 하에서 그 송금액도 포함 언급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다른 정부의 송금액은 그 교역하고 위탁 가공을 포함한 걸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아니 말이세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대북 송금이 뭐예요? 결국 대북 송금이란 뭐예요? 대북 송금은 이제 북한에 돈을 준 건데요. 네. 그러니까 현물 주는 경우가 있고 현물은 직접적으로 우리 정부가 예산 갖고 주는 거예요. 현물은 네. 뭐냐면 네. 쌀을 주거나 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소주거나. 그렇지. 네. 그게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네. 게 이제 현물 지원이고 네. 송금은 교역하는 거예요. 뭐 개성공단에 그럼 월급 주거나. 송금은 사업상 거래 그렇죠. 관계. 거래기 네. 때문에 사실상 거래 규모가 커졌다 작아졌다 의미고 실제 보려면 현물을 얼마 줬느냐가 제일 그렇죠. 중요해요. 현물이 근데 중요하죠. 현물을 볼까요? 현물 보면 네. 다른 거 다 빼고 현물만 봅시다. 그러면 김대중 정부 하에서는 7억 6천만 달러를 줬어요. 네. 현물만 보면 네. 노무현 정부에서는 21억 4천만 달러를 줬어요. 김대중 정부보다 훨씬 많이 줬네요. 더 나가 볼게요. 예. 자, 이명박 정부 2억 9천만 달러 줬어요. 2억 9천. 확 네. 줄었죠. 네. 10분의 1로 줄었어요. 네. 박근혜 정부 때는 8,233만 달러. 안 좋네. 거의 안 줬어요. 이때는 이제 그때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아예 더 없앴던 거고. 자, 그럼 한번 되돌아갑시다. 김영삼 정부 때 2억 8천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평상적으로 2억 한 뭐 7, 8천 달러를 무상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해왔어요. 그나마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게 8천만 달러를 완전 줄었고, 그런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7억 6,600만 달러로 완전히 급증합니다. 이거 근거 자료 뭐예요? 있어요. 조선일보에 다 나왔던 다 거예요. 나온 거죠? 네, 나온 그냥 거예요. 지어서 하시는 거 그렇지 아니죠? 않습니다. 예. 그다음 노무현 정부에서는 21억 4천만 달러로 이게 완전 늘어요. 엄청 늘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교역하면 좋죠. 우리 문재인 후보의 지금 이건 무상인 거죠? 이건 무상이에요. 무상.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이거 교육이 느는 거 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무상만 따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육 총량으로 따져도 사실 데이터가 기준 연도가 틀리고 포함되는 범위가 틀린 거 다 이해하겠어요. 좋아요. 잘못 인용했다고 칩시다. 근데 무상 지원하는 현물만 보면 이렇게 10배 차이가 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또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는 북한에서 우리를 보고 뭐 이상한 세탁기가 뭐 괴뢰 같은 해괴한이라고 했던 거에 대한 평을 해주시고요. 짧게 윤 변호사님은 대북 송금에 관해서 문재인 후보가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짧게 논평을 해주세요. 먼저 해주시죠. 예, 북한은 과거에도 항상 대선만 되면 이 대선에 관여하려고 했습니다. 관여하려고 하는 목적은 자기들이 관여를 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만들어 보겠다. 자기들의 정권의 친화적인 어떤 그런 정권을 만들어 보겠다는 식으로 개입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게 다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북풍이라고 해서 북한이 더 개입을 하면 할수록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우리 당을 뭐 어떤 이상한 표현을 써가면서 욕을 한다든지 어떤 당을 갖다가 막 내세운다든지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오히려 국민들은 정확한 선택을 하면서 우리 당에 더 유리하게 발전해 온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지 않으러 봤는데 또다시 된 걸로 보면 역시 앞으로 우리 당이 희망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윤 변호사님. 예. 글쎄 뭐 저는 이게 역사가 쭉 진행되어 오는데 그 사이에 진보 정권이 들어서기도 하고 또 보수 정권이 들어서기도 하고 이거는 뭐 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 안보 상황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판단 능력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옛날에 너네 뭐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정확한 생각, 현 안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적폐청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후보에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쓴다고 기분이 살짝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데 적폐한테는 적폐청산이 신경이 쓰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